논어 26번째 시간으로 2인편 7장에서 9장까지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자왈 인지과야가 각어 기당이니 과차면 사지인의니라. 사람의 잘못은 그 부류를 각기 나타내니, 각자 동사로 쓰였습니다. 잘못을 보면 인을 알 수가 있다. 이 사는 면이라고 해서 어사로 쓰인 거죠. 이 구절은 해석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당을 부류로 해석하죠. 부류. 이때 부류는 군자와 소인입니다. 근데 군자는 이제 벼슬 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보통 평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유덕자, 무덕자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때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반영한다는 거죠. 각자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보면 나을 거예요. 이게 각 부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을 쓴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밭 가는 평민들, 그 소인들은 밭 가는데 자기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을 못 가는 일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되죠. 자기 직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밭 가는 평민이 글 쓰는 거를, 글을 못 읽는다, 글을 못 쓴다, 이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군자는 거꾸로죠. 군자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는 알아야 되지만 밭 깔고 농사 짓는 데서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계급 사회가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어느 부류에 속한지 당연히 반응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이때에는 어지린자 아니라 사람인자죠. 이거 보죠. 일반적인 거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 일반적인 말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당자를 성향이나 부류로 보는 거예요. 성향, 기질로 보는 거죠. 이때 군자와 소인은 유덕자, 무덕자로 보이는 거죠. 군자는 자기가 속한 성향이 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태주려고 그러고 후한 성격을 덕을 베풀려고 그러는 것이고, 소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잘못은 일부러 저지르는 게 아니니까 실수를 보면 그의 기질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인한지를 알 수가 있다. 군자는 후하다가 너무 베풀어 주려다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와는 달리 제3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관자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공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관찰을 하고 차려야 된다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각자 이건 등급을 반영을 한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을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인의 등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의 안인이 있고 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인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억지로 인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자가 그 사람이 그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잘못을 저질러 보면 이 사람이 안인을 하다가 잘못 저질렀는지, 이인을 하다가 저질렀는지, 아니면 하기 싫은 억지로 하다가 뱉는지 그 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말로 봐서 인자를 사람 인자로 통상적으로 봅니다. 사람 인자로. 사람의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판단할 때 문제와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입니다.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너무나 유명한 문장인데 무슨 뜻인지는 논란이 많은 문장 중에 하나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괜찮다. 저녁에 죽더라도 좋다. 뭐 이렇게 석사라도 이렇게 끊기도 하는데, 뭐 끊어도 되고 뭐 무방합니다. 안 끊어도. 간단한 7자
말인데 고래로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로 엇갈리죠. 첫째는 공자의 한탄이죠. 아,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세상에 도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앞쪽에 강조를 준 거죠. 못 들었으니 듣고 싶다는 걸로. 두 번째는 세상에 도가 있다. 아침에 세상에 도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세상을 근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간절한 염원, 정말 듣고 싶다, 이렇게 염원을 표현한 말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도라는 말은 그냥 도만 해석한 게 아니라 도가 행해진다는 말을 들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도와 관련시켜서 이제 해석을 한 말이죠. 주자의 해석을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게 도자를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물의 당연한 이치, 도를 탁 깨달으면, 도가 뭔지 모르지만 도를 탁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치를 터득했으므로 죽음하고 삶의 문제를 이미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죽음이 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태도인 거죠. 이때 아침과 저녁의 일종의 수사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이 이제 후대에 또 생기죠. 문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듣는 것이건 도를 이해한다는 것이건 이건 다 행도, 도를 행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지 문도 단계에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한 세상을 편탄하는 말로 본 것이긴 한데, 핵심은 이 도를 듣는 것이 개인의 자각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도냐에서 이제 모든 해석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도를 깨달고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 도가 다 실행이 돼서 완전히 좋은 세상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은 필요도 없다,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말로 본 거죠. 어떻게 보냐는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장입니다. 자왈. 사. 지어도의. 치. 악이 악식자는 미조교 의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의 뜻을 주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함께 도를 의노하기에 부족하다. 이게 통설이죠. 전어는 간단합니다. 도라고 하는 대체, 맹자식으로 하면 대체, 큰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악이 악식과 같은 소체에 신경을 쓴다면 이건 이런 사람하고 도를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일종의 공의 상태, 이 악의 악식은 사의 상태, 사사로움이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이해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 핵심은 지금 주어가 사예요, 사. 당대 관료 예비군들이죠. 당대 관료 예비군들의 지향은 뭐예요? 호의호식하는 거거든. 근데 공자는 여기다 뭐를 얘기했어요? 지오다, 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의식을 턱 집어넣은 거죠. 당대의 사계급의 지향과는 다른 그 도를 언급한 것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라든가 정치적 야망, 개인의 영달이 아닌 도를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하던 사회를 꿈꾸는 그러니까 계급들,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지향을 목표를 정해준 거예요. 지금 먹고 살고 호의호식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말이지만 공자의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문제죠. 근데 마지막 구절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도를 더불어 논의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왔는데 도를 얘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이제 전제하고 얘기한 건데, 아니 호의호식하길 바라는 사람은 무슨 도를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가 이따위 자세를 갖고 있는 선비들한테는 아예 말을 안 하겠다, 니들한테가 강의를 안 해주겠다, 수업을 안 하겠다, 수업을 안 하기 뜻에서 의의를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어로 보는 거죠. 니들하고 말 안 해.
이런 의미를 좀 강하게 보는 수도 있는 거죠. 그 의견도 공조의 분노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보면 수긍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2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